청탁금지법 시행 첫날 돈에서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농축산물 비중이 높은 전북 경제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익산 약초노거리 살인사건의 수사경찰관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사건의 수사경찰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새만금 저어새 보호를 위해 환경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환경생태용지 조성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현재 경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진범 논란이 일면서 재심 중인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당시 수사경찰이었습니다. 숨진 경찰은 재심이 진행되면서 심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강동엽 기자입니다. 익산의 한 아파트. 오늘 새벽 1시쯤 진범 논란으로 재심 중인 익산 약초노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의 담당 형사였던 44살 박모경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방 안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아내가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남편이 만취하여 이상하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옷방에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휴대폰에는 아내에게 가족을 부탁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경희는 지난 6월 살인사건의 재심 재판이 시작되자 부담을 느껴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의 쟁점이 불법적인 강압 수사로 인한 허위자백 강요 여부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경희는 범인으로 지목돼 살인죄로 복역한 최 씨를 경찰서가 아닌 여관으로 데려간 적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숨지기 전에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 죽고 싶다며 심적 고통을 토로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제가 그러면 저는 그럴 분도 아닌데. 평소에 어떠셨던 분이세요? 괜찮으세요? 뭐 일이나 이런 건 좀 잘하시고. 경찰은 외부 침입 등 타살 혐의점이 없는 만큼 장례를 마치는 대로 유족 등을 상대로 박경희의 사망 동기 등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일명 김영란법인 청탁금지법 시행 첫날 도내 공직사회도 잔뜩 움츠러들었습니다. 일상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전례가 없는 법에 시범 사례로 걸리지 않으려는 몸조심과 파장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먼저 달라진 점심시간의 표정, 이경희 기자입니다. 점심시간 도청 구내식당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외부로 식사를 하러 가는 무리도 눈에 띄지만 335 동료들끼리 몰려갑니다. 청탁금지법 첫날, 최대한 외부인과 약속을 잡지 않고 조용한 분위기입니다.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직원이 다 조심하겠죠. 일단은 직무와 연관성이 애매하면 일단은 더 집행하는 거고. 이 때문에 주변 식당들은 예약이 뚝 끊겼습니다. 일찍이 청탁금지법을 준비한 식당도 있지만 가격이 점심에는 간단한 메뉴들이니까 금액이 조금 저렴한 것들이 있었죠. 그걸 저녁에 판매를 해요. 소고기같이 단가가 높은 음식점은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 오늘 봐야 될 것 같은 예약 손님이 상당히 줄 것 같아요.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던 접대와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청탁금지법. 하지만 시행 초기엔 혼란도 예상됩니다. 선생님들한테 커피 한 잔 정도는 이렇게 드릴 수 있고 과일 하나 정도? 근데 그게 다 안 된다고 하시니까 조금 난감한 것 같아요. 우려와 혼선 속에 법의 취지는 사라지고 오히려 부작용만 부각돼 법이 유명무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그때는 또 이제 좀 설렁설렁해지고 처음에만 잘 모르니까는 열심히 좀 지키는 척 하다가 그럴 것 같거든요, 약간. 첫 발을 뗀 청탁금지법이 관심과 우려 속에 우리 사회에 약이 될지 독이 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청렴사회 실현의 기본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초기 한우나 인삼 같은 고가 선물용품의 타격이 예상돼 농도 전복이 파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하연 기자입니다. 연간 1,000만 송이의 장미를 생산하는 도내 한 농업회사. 엔화 가치 하락으로 불과 3년 사이 수출이 반으로 준 데 이어 청탁금지법 시행이 걱정거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꽃소비의 70%가량은 애경 사용이나 축하용인데 당분간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예상 때문입니다. 법 취지상으로 보면 참 반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우리 화훼 농가에게는 상당한 매출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한우의 경우 추석부터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 가격 때문인지 청탁금지법 때문인지 엇갈리는 해석 속에 업계의 긴장감이 일고 있습니다. 한우 농가와 함께 양대 명절용 선물로 4분의 1 이상이 소비되는 인삼 농가도 우려가 큽니다. 10만 원치 정도 선물을 해야 되는데 1인당 2만 원씩이나 3만 원씩 하니까 거의 뭐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감소를 하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법 시행 이후 농축산물 선물 수요가 24에서 32% 감소해 도내 농축산물 생산액이 최대 916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소포장 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5만 원 미만 소포장 상품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까 합니다. 두 번째는 유통비용 절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경조 사용 외에 생활용 꽃소비를 유도하고 농축산물 수출 지원에 나서는 등 소비와 유통 구조가 자연스럽게 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아연입니다. 새만금 산업단지 바깥쪽에 환경 생태용지 조성 사업이 앞당겨집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저어새 보호 방안인데 뒤늦은 대책이지만 이행 여부가 주목됩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이 저어새 보호 대책을 새만금 개발청에 요구했습니다. 2010년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전과 달리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가 급증한 만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환경당국도 인정한 셈입니다. 공사 시기를 조절한다든가 아니면 소음이 큰 공정들은 좀 가급적 저어새들이 출현을 않는 시기에 한다든가. 환경당국은 다음 달 10일까지 새만금 개발청이 대책을 보내오면 적절성을 평가한 뒤 이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공사를 맡은 농어촌 공사가 제출하는 사후 환경 영향평가 보고서를 전문기관에 보내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를 따져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바깥쪽으로 조성하려다 미뤄진 환경생태용지도 서두르기로 했습니다. 환경생태용지가 저어새 서식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환경단체와 견해가 엇갈리는 데다 현재 상황은 착수 시기도 확정할 수 없습니다. 환경당국은 2013년부터 저어새가 늘어나 지난해에는 370여 개체까지 관찰됐다는 공식 보고를 받았지만 최근까지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공공부문과 전주 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이틀째 이어졌습니다. 33억 원가량의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며 어제부터 부분 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소속 전주 시내버스 기사들은 오늘 오후에도 시내버스 70여 대가 멈춰서 80% 수준의 운행률을 보였습니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전북지부 등 도내 공공기관 노조원 4,800여 명도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이틀째 파업을 벌였습니다. 전직 단체장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지난 총선에서 미등록 선거운동원들에게 4,600여만 원을 주고 지역신문에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이강수 전 고창 군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지난 2013년 특정 업체에 하수처리장 공사를 주는 대가로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호수 전 부안군수에게 징역 3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6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구 활동의 성과를 동료 교사들과 나누고 수업을 개선하는 수석 교사제가 있습니다. 활성화가 필요할 텐데 학교 안팎의 인식과 제도 미비로 여의치 않습니다. 보도에 정진호 기자입니다. 전주시내 한 중학교. 고전 음악이 잔잔하게 흐르는 교실에서 음악과 미술, 문학과 역사를 넘나드는 수업이 한창입니다. 바하의 농부 칸타타와 밀레의 이삭 줍는 사람들을 접목시켜 다양한 자료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른바 예술융합 수업입니다. 그냥 공부를 하면은 지루한데 이렇게 쌤이 좀 더 재밌게 해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공부가 잘 되고. 올해로 교직 경력 32년째인 수석교사는 1시간 수업을 위해 몇 날 며칠을 준비하는 열정을 쏟으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도안이라기보다는 작품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전라북도 도내 음악생들한테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수석교사는 현재 55명. 하지만 학생 수 100명 이상인 대상학교 10곳 가운데 한 곳에만 배치돼 있습니다. 여전히 수석교사의 권한이나 위상이 모호한 상황에서 특히 초등학교에서는 지원자가 현저하게 적은 데다 기존의 교사 정원 안에서 선발하다 보니 일부 학교에서는 갈등도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 정원을 별도로 확보가 되어야만 되고 또 그래야만 학교 현장에 갈등 요인이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유학기제를 비롯해 융합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수석교사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북 현대가 AFC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결승 티켓을 놓고 FC 서울과 맞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북 현대는 전반 22분 레오나르도 선수의 선제골을 시작으로 로페스 선수 등이 추가골까지 넣으며 후반전이 진행되는 현재 3대1로 앞서 있습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나 전북 현대가 승리를 거두면 다음 달 열리는 2차전 부담도 들어 결승 진출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013년 심판 2명에게 500만 원의 금품을 전달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북 현대의 스카우터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오는 30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전북 현대의 승점 삭감과 강등 여부 등 징계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주 세계소리축제가 내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개막해 전 세계 28개국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공연이 닷새 동안 이어집니다. 김제 지평선 축제도 내일 벽골제 일대에서 개막해 다양한 농경 문화 체험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전주 상공회의소는 수서발 KTX의 전라선 증편 건의서를 정부와 정치권에 발송했습니다. 상공회의소는 경부선은 하루 74회에 달하지만 호남선은 24회, 전라선 KTX는 10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북사회복지협회 등 18개 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15세 미만의 어린이 병원비 부담금이 연간 5천억 원에 이르러 가계 부담이 크다며 OECD 국가들처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을 무, 배추의 가격 안정 지원 사업 신청 기한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14일로 연장됐습니다. 전라북도는 가격 상승 기대 심리로 신청이 저조하지만 출하 때 가격 하락 우려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익산시 팔봉동의 한 화학제품 공장에서 24살 최모 씨와 48살 김모 씨가 5톤 톨루엔 탱크 안에서 세척 작업을 하다 톨루엔 가스에 질식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 등이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제경찰서는 아파트 경비원의 가슴과 얼굴 등을 때린 아파트 주민 67살 전모 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어제 오전 10시쯤 김제시 요천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안에서 분리수거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경비원 60살 김모 씨의 가슴과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마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 예산은 늘고 있지만 정작 특허 출원 실적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위성곤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건비를 제외한 R&D 예산은 2011년 3,970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4,958억 원으로 4년 새 24.8%가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특허 출원 실적은 2012년 958건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에는 750건으로 줄어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였습니다.